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을 해봅시다. 원장님들, 오늘은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설문하면서 원장님들한테 많이 여쭤봤어요. 어떤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셨는지, 그런 부분들 모아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원장님들한테 이제 오늘은 저희 엠하공이랑 인연이 얼마나 됐는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50% 이상의 원장님들이 우리 1년 동안 함께 달려왔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한 3%? 그 중에 이제 또 한 4분의 1, 4분의 1 정도는 6개월 정도. 그리고 또 한 4분의 1 정도 원장님들은 3개월 이하, 최근에 이제 만나게 됐다라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그동안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었어요. 정말 많은 내용들을 알려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들이 편안하신 시간에 언제든지 리플레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 사이트를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고민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강의 주제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 참고해서 계속해서 원장님들의 질문에 답해 왔는데요. 이미 저희가 답변을 드렸던 그런 내용들도 있었고, 그리고 조금 더 궁금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걸 강의 주제로 다루기에는 너무 좀 토막이라서 따로 준비하지 않았던 주제들도 있어요. 그거를 모아 오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장님들 많이 물어보셨어요. 많이 물어보셨어요. 자, 고객 업셀링, 객단가 상승, 상승. 객단가 상승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처음부터 고가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존 충성 고객을 통해서 단가를 올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쵸? 이 두 가지 방법, 고객 객단가를 올리는 방법은 요 두 가지가 끝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루었습니다. 이미 객단가 50% 올리는.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평균 객단가가 8만 정도였어요. 8만 정도였는데 이제 평균 객단가 12만 정도로 올렸었던 그 방식이 바로 요 CS에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기계 사지 마세요. 화장품 재고 쌓지 마세요. 그리고 자꾸만 교육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그게 안타까워서 저희가 에마공 시작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1년 동안 달려왔다라는 이야기 하는데요. 바로 CS에 있습니다. 그 CS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자, 글을 써야 돼요. 글. 어디든 글이에요. 사실 원장님들 그거 알고 계세요? 유튜브, 그 다음에 뭐 틱톡, 숏폼, 롱폼, 인스타그램 릴스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 더 고퀄리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에 진정한 고수들이 이야기하는 거는 글이라고 합니다. 글. 우리가 영상을 하나 찍어도 스크립트라는 게 있어요. 이 대본이거든요. 대본. 이걸 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거예요. 즉, 그냥 막 내가 영상을 찍는 게 아니라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얼마나 짜임새 있게 영상을 찍느냐가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좌우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어떠한 주제로 글을 써 내려갈 것이냐, 나의 신념을 어떻게 표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글쓰기가 핵심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다루었어요. 심지어 AI를 이용해서 블로그 포스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영상도 촬영하실 수가 있고, 뭐 쇼폼이든 아니면 롱폼이든 이런 부분들 작업하실 수 있도록 AI로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저도 최근에 이제 좀 써봤는데 별걸 다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내가
30일 동안 릴스를 만들 거야. 쇼폼을 만들 거야. 또는 블로그의 주제를 만들 거야. 이것도 AI가 쫙 스케줄을 해줘요. 이 친구랑 친해지시면 친해질수록 더 빠르게 원장님들이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미 강의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원장님들 중에서 이렇게 질문하신 분 있었어요.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도 사실 이게, 자신감 있게 말하는 방법 저도 궁금했거든요. 저도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지? 저 사람은 어쩜 내가 들어도 저걸 사고 싶고, 저 사람한테 받고 싶고, 그런 느낌이 들게 하지?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훈련했던 방법이 바로 스크립트입니다. 스크립트, 아까 대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선배님이 알려주신 꿀팁인데 뻐꾸기, 뻐꾸기 기법이라고 상담 잘하는 선배가 하는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대로 따라하면서 동일한 내용을 그 선배 말투라든지 행동, 제스처 아니면은 조금 더 강조했었을 때 소근소근 말했었을 때 이런 리듬감 있는 부분들까지도 됐어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내 스타일대로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고객이 느끼기에는 자신감이라고 느껴져요. 제가 그 강의 준비를 할 때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강의안을 팍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원장님들 어느 정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들이 질문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에 제가 거의 막힘없이 대답해드렸던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이렇고 이 부분은 저렇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도 좀 더 고민할 부분이 있으면 고민하겠다. 이 부분이 진짜 수도 없이 말한 레파토리, 대본, 스크립트예요. 그러다 보니 사실은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원장님들이 이제 질문하시는 것들이 나만 궁금한 게 아니라 다른 원장님들도 다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수도 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정말 제가 그거요 하면은 여기에 버튼을 딱 누르면 여기로 착 출력이 나올 정도로 물어보면 출력, 물어보면 출력. 수도 없이, 수도 없이 받았던 질문들이기 때문에 그걸 그냥 자연스럽게 얘기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막힘없이 얘기를 하니까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 전문가야. 자신감 있어 보여.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원장님들이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신감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달달달달 외워질 때까지. 달달달달달달 이렇게 외우면 막 리듬도 생기고요. 나만의 뭔가 애드리브 같은 것도 생기고요. 그래서 가수들 보면은요. 하나의 히트곡 있잖아요. 하나의 히트곡이 빵 뜨면 초반 이제 한 1년 정도는 비슷하게 음원이랑 비슷하게 불러요. 근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지난 다음에 그 노래를 다시 부르라고 하면 막 애드립도 생기고 그 사람만의 깊은 맛이 나요. 저 노래는 저 사람이 아니면 살릴 수가 없어. 역시 저 가수여야 이 노래가 맛이 나. 그게 자신감이잖아요. 원장님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이 부분에 자신감이 조금 고객이 느끼기에 조금 없어 보인다. 라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 번 얘기하세요. 100번. 보통 100번 많이 얘기하죠. 100번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초반에 그런 훈련을 좀 저희 대표님이 시키셨어요. 저희 대표님 그 영업 화술 대가시거든요. 이거 관련해가지고 대표님한테 배우려면 한 3천에서 5천 정도 들어요. 실제 교육비가. 그래가지고 알려주셨던 게 뭐냐면 너가 상담하는 걸 녹음해. 그리고 녹화해. 그런 다음에 모니터링. 다시 들어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방법 아니에요? 연기자들이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 찍었을 때 자기가 그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서 모니터링 하잖아요. 아, 내가 여기서 이런 제스처를 한다면, 내가 여기에서 이런 톤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더 좋겠는걸? 이런 피드백을 하죠. 원장님들 한번 이 녹음 녹화해보세요. 녹화는 조금 고객이랑 어려울 수 있어도 이 녹음 한번 해보세요. 녹음할 수 있는 어플 알려드렸어요. 클로바 노트. 네이버에 클로바 노트라고 하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걸로 녹음을 하시면 본인이 이야기한 거를 텍스트로 정리를 해줘요. 텍스트로 나오게 돼요. 그러면 다시 한번 피드백 해보는 거예요.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할 걸.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할 걸. 이런 부분들이 계속 피드백이 되면 어느 순간 그 상담에 있어서는 발변이 돼요. 제가 어느 정도까지 들었냐면 원장님이랑 상담하면 강의를 듣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문제를 이거 저거 저거 이거 이렇죠 저렇죠 이런 식으로. 근데 그게 공부도 공부지만 내가 이론 공부도 공부지만 반복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즌에는 정말 동일한 피부 문제를 하루에 3명, 4명 상담할 때가 있어요. 저도 제가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라디오 테이프 틀어놓은 것처럼 똑같은 얘기를 데자뷰처럼 할 때가 있거든요. 거기까지 가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 가시면. 그럼 원장님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연습할 손님이 안 와요. 이런 얘기. 걱정하지 마세요. 거울이 있어요. 거울 보고 아니면 인형이라도 하나 앉혀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원장님들이 녹음했던 거 있죠. 녹음했던 거를 정지 플레이 하면서 그 친구가, 그 인형이 마치 고객인 것처럼 그렇게 그냥 좀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좋아집니다. 다음, 신부 관리 어떻게 하세요? 이거 진짜 이야기 많이 해드렸었는데, 이 신부 관리, 우리는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뭔가 돈을 버는 직업이잖아요. 고객도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하게 되는 서비스라는 건데, 신부 관리 어떤 게 고민이라고 하시던가요? 결혼 준비하러 오시는 예비 신부님들, 한번 채팅으로 쳐봐 주시겠어요? 우리 고객님들, 저 조금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다음 몇 가지 안 돼요. 원장님들 답변 조금 기다려 볼게요. 네. 어깨 라인, 그리고 드레스 라인 말하는 거죠. 그리고 축소. 네. 팔뚝. 이 이상 또 있나요? 거의 정답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이에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플러스 알파 하자면 뭐 촉촉했으면 좋겠어요. 보습. 그 다음에 뭐 여드름 관리를 좀 하고 싶어요. 그 다음에 뭐 드레스 라인, 바디 트러블, 바디 여드름. 뭐 요 정도지. 사실 이 드레스 라인, 그러니까 팔뚝도 드레스 라인에 포함이 되죠. 드레스 라인과 축소 외에는 신부 관리가 뭐가 없어요. 그러면은 요거 뭐 있어요? 드레스 라인 관리하는 저희 기술적인 테크닉 뭐가 있나요? 데콜테. 뭐 그다음에 축소 관리 테크닉 있겠죠. 여기에 뭐 몇 가지 플러스 알파 원장님들이 하실 거 있겠죠? 기기, 제품. 너무 간단하잖아요. 원하는 목표도 명확하고 어려운 고객님들이 그런 고객님들이에요.
아니, 저는 그냥 뭐 대단하게 그럴 건 없고요. 그냥 유지만 하려고요. 그냥 피부 관리나 한 번씩 받으려고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이분들은요, 본인이 뭘 정확하게 원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근데 뭔가 만져주고 이렇게 좀 하고 나면 촉촉해지니까 좋기는 해요. 하지만 원하는 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업셀링이 안 돼요. 이번에 진짜 괜찮은 거 나왔는데 이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받으면 효과는 얼마나 가요? 한 1년 가요? 막 이래요. 그런 고객님들 계시죠? 그냥 유지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냥 기본 관리만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얘기를 하십니다. 저는 왜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받는데 기미가 안 없어질까요? 저는 왜 피부 관리를 꾸준하게 받는데 얼굴이 자꾸 처질까요? 이런 얘기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분들이 더 어려워요. 웨딩 고객님들, 신부 관리 고객님들은요, 명확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목표에 맞춰서, 예를 들어, 저는 축소에 집중하고 싶어요. 그러면 축소에 몰빵하는 거예요, 예산을. 하이프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붕대로 감아주고요. 테크닉 들어가고요. 뭐 그런 다음에 뭐 빵야빵야 뭐 히알 뭐 펜 이런 것도 막 쏴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요거에 집중하면 돼요. 드레스 라인? 드레스 라인도 똑같아요. 기계 들어가고요. 테크닉 들어가고 온열돔 해가지고 땀 빼주고 여러 번 오라고 하고 굶기고 식품 팔고 이거를 어디에 집중해 주실 건지에 포커스 해보세요. 신부 관리가 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왜냐면 고객님들 상태가 조금씩 다르니까.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나오겠죠? A 프로그램, 축소 집중. B 프로그램, 드레스 라인 집중. C 프로그램, 팔뚝 집중. 이렇게 좀 구분이 돼야 고객들은 또 좋아해요. 그럼 이 축소 집중에서는 축소만 집중 들어가나요? 아니죠. 기본적인 드레스 라인, 데콜테 들어가겠죠. 다만 얼굴에 대한 기준과 얼굴 축소에 대한 기기, 얼굴 축소에 대한 제품 이런 걸 강화하면 축소 집중 관리 되죠. 드레스 라인. 얼굴은 좀 적게 건드리더라도 이 드레스 라인, 데콜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강화해 주면 되겠죠. 팔뚝 관리. 축소, 드레스 라인 다 들어가는 거예요. 얼굴 드레스 라인 다 들어가는데 팔뚝 부분을 더 강화하는 거예요. 붕대를 더 감아주던지 아니면 팔뚝에만 기기, 고주파나 이런 걸 더 돌려주던지 이런 식으로 구성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항상 이제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성한 데콜테 테크닉으로 웬만한 건 다 잡혀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웨딩 같은 경우에는 데콜테 시간을 좀 더 늘려줘요. 시간을 좀 더 늘리면서 좀 더 꼼꼼하게 그리고 충분하게 빠르지 않게 이런 식으로 충분히 케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합니다. 그 시간적인 변화, 그 다음에 제품이나 기기에 대한 변화 가지고 원장님들 구성하실 수 있겠죠? 자, 홍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에마공의 뿌리와 근간이 되는 질문이죠. 홍보를 못하겠어요. SNS로 하는 게 어려워요. 항상 이야기해드렸어요. 네이버 클릭, 네이버 플레이스, 인스타그램, 당근 다 했어요. 이 부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이미 진행했던 강의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 올리고 싶어요. 저희 사이트에 다 있어요. 실제로 저희랑 지금 1년 가까이 달려오신 많은 분들 계시죠. 피드백이 계속 들려와요. 근데 돈이라는 게 그래요. 뭔가 계속해서 내가 이만큼 벌었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좀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조심스러운 면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많이들 연락해 주세요.
그래서 피드백을 저는 이제 받고 있는데 제법 성과들이 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온라인만으로 그냥 오프라인 말고요. 원장님들 기기 안 사고 제품 안 살 거예요. 그리고 다른 교육 더 안 받을 거예요. 이제 기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진행했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기술 교육도 온라인으로, 기술 교육마저도 온라인으로 진행했었을 때 기본 월 1,000은 나와요. 그리고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대도시건 소도시건 구석에 있던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 정도는 기본으로 나온다. 온라인만으로 온라인만으로 매출 1,000만 원은 그냥 가는 거고요. 그 이상의 뭔가를 내가 하고 싶다면 제가 1인샵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1인샵 기준으로 월 1,000은 그냥 가는 거고, 그 이상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도 알려드렸어요. 뭐 제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직원 고용이라든지 경영 방식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전부 저희 강의 사이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신규 고객 유입 방법이 궁금하다. 저희 평균 월 신규 40명 정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이 신규 상담이 도가 터요.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거의 500명에 가까운 신규를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조금 있으면 회원 차트가 5,000개가 되거든요. 회원 차트 저는 진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고객 차트를 폐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고객 차트 되게 소중한 거예요. 엄청 소중한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샵의 그 어떤 자산보다도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자산이다. 얘를 어떻게 모으느냐. 그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DB, 내가 DB를 얼마만큼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신규 고객이 결국에는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에 쌓이겠죠. 이 부분들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네이버 플레이스와 체험단, 요 두 가지만 가지고서도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퍼포먼스를 낼 수 있어요. 그, 원장님들 요거는 사실 네이버 플레이스나 체험단은요, 특별하게 끼가 필요가 없어요. 끼.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스타가 되는 걸 좋아하지 않거든요. 어디 눈에 띄고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내향인이에요. 믿을 수 없겠지만, 믿으실 수 없겠지만, 상당히 이렇게 좀 내향적인 성격이라서 뭔가 이렇게 끼를 부려야 되는, 뭔가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야 되는 그런 쇼츠, 아니면은 뭔가 이런 영상 컨텐츠, 이런 거 만드는 걸 좀 힘들어해요.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런 사람도 네이버 플레이스와 요 체험단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끼가 필요 없어요. 끼가 필요 없어요. 만약에 원장님들이 이게 외향적이신 분들 있죠. 나는 그 손님이랑 같이 끝나고 나면 수다도 떨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고, 나 일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손님이랑 같이 술도 한잔하고 싶고, 그런 거 전혀 힘들지 않아. 난 그런 거 너무너무 좋아해. 이런 분들은 끼가 있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SNS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에서 좀 더 소통하면서 컨텐츠를 만드시는 것도 괜찮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좀 내향적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우리 그룹 안에서는 하하호호 이렇게 하는데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를 이렇게 보여줘야 되거나 이랬을 때 이렇게 좀 떨리는 그런 분들이 좀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들 역시 나의 뭐 이런 끼라든지 이런 거 없어도 충분하게 플레이스와 체험단 공략 하나로만, 요 방법으로만 얼마든지 매출 또는 확장 이루실 수 있습니다. 자, 견문이 너무 좁다고 생각해요. 이거 굉장히 철학적인 질문이 들어왔어요.
견문. 이게 견문이라는 게 결국에는 내가 바라보는 시야와 관점 뭐 요런 부분들인데 저도 엄청 좁아요. 그래서 고집도 많고 그다음에 내 생각이랑 좀 다르면 약간 지기 싫어하는 똥고집도 좀 있고 다 사람이 그렇지 않나요? 뭔가 내 기술에 누가 뭔가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저희 대표님이 많이 도와주셨는데, 첫 번째, 책. 너무 지루한 꼰대 얘기다. 그쵸? 책. 원장님들 책. 저는 책 예찬론자가 됐습니다. 이, 심심하면 그냥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나 스테디셀러 구경하는 게 취미 요소 중에 하나인데, 책. 책을 좀 보는 방법. 이것도 이제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고집에 대한 성향을 키웠어요. 약간 좀 이러실 수 있는데, 기술자는 어쩔 수 없이 고집이 생겨요. 내 기술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자신감도 생기고, 그거에 대해서 고객한테 뭔가 시술했었을 때 퍼포먼스도 나잖아요. 내가 자신감이 없으면 같은 제품을 쓰고, 그러니까 같은 화장품, 같은 기계, 같은 테크닉을 써도 힘이 안 나요. 이 에너지라는 게 기가 안 가요. 보이진 않지만 그거 느끼시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 테크닉은 막 이렇게 하기만 하면 좋아지고 올라가고 내가 자신이 딱 있으면. 근데 자신감이 떨어지면 약간 시큰둥하고 효과도 안 나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내가 보여주는 테크닉이 있으면, 그거는 이게 더 나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요건 요렇게 해봐, 저건 저렇게 해봐. 옛날에는, 내가 하는 게 더 좋아. 내가 하는 게 훨씬 좋아. 원장님이 몰라서 그런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고백할게요. 고백하자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혀 있었어요. 안 들린다. 막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 그래요? 라고 한 다음에 그분의 방식을 내 걸 완전히 버리고 그분이 설명해준 방식을 그대로 해봐요. 그대로. 그런 다음에 질문도 해봐요. 원장님이 그때 알려주셔가지고 제가 매장에서 이렇게 활용을 해봤는데 저는 이런 효과가 잘 안 나더라. 원장님 제가 혹시 놓친 게 있냐? 너무 감사하게도 알려주십니다. 기꺼이 또 알려주세요. 본인의 기술을. 이거는 나도 그때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어. 아마 이러저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 테크닉 효과가 없었을걸? 이렇게 알려주시거든요. 그럼 다시 해봐요. 다시 해봐요. 그러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정말로 그 원장님 기술이 제가 사용했던 기술보다 월등할 때가 있어요. 그럼 바꿔버려요. 그 원장님한테 배운 거 그대로 써먹어요. 근데 그 기술이 좋은 건 맞는데 내 손과 내 힘과 내 체형이랑 안 맞을 때가 있어요. 사람마다 그렇잖아요. 내 키, 나의 힘, 나의 뭐 이제 손 크기 아니면은 뭐 원장님들 중에 약간 마비감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손가락 마디에 관절이 있거나 그러면은 안 되는 테크닉이 생겨요. 내가 못하는 테크닉들이 생겨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거는 이제 주머니에 넣어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약간 요런 고집을 그냥 더 활성화시켰어요. 더 활성화시켜서 내 거가 더 좋은지, 저 원장님 거가 더 좋은지, 그거를 검증하는 거죠. 저는 그걸 고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검증하는 방식으로 해보면, 아, 내가 이 부분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구나. 그러면 어떻게 가요? 책으로 가요. 책 처음 보실 때 어려운 거 보지 마세요. 책 처음에 어려운 거 보지 마시고, 진짜 한두 시간 안에 이렇게 후루룩 볼 수 있는 거. 해부학 책인데, 만화로 된 거 있는 거 아세요? 만화로 보는 해부학. 제목이 아마 그걸 거예요. 만화로 보는 해부학. 요런 거, 그냥 한두 시간이면 훅 읽거든요?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애들 보는 거 있죠. Y 시리즈 아세요? Y 시리즈. 이거 진짜 재밌어요. Y 시리즈.
요런 걸로 조금 내가 이렇게 귀트임, 눈트임을 하고 나면 점점 점점 요렇게 내가 더 관심 있는 분야로 깊게 들어가시면 되는데 저는 책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와, 진짜 대단하다. 이 책이라는 게 사실 저희 전공 칼라나 막 이런 좋은 종이 이런 게 아니면 보통 5만 원 이하로 살 수가 있어요. 5만 원 이하에 그 무덤에 있는 스티브 잡스와 무덤에 계신 이건희 회장님을 만날 수 있어요.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스티브 잡스 또는 뭐 훨씬 더 오랫동안 고대에 계셨던 분들과도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생각 해보세요. 만약에 스티브 잡스가 살아 있었다 한들, 살아 있었다 한들, 그분이랑 식사 한 끼를 하면서, 2시간 정도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려면 얼마의 비용이 들까요? 스티브 잡스가 제 시간을 맞춰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시간에 맞춰서 그 사람이 편한 장소로 가야 될 거예요. 미국 왕복 항공권, 숙박권, 뭐 그 사람을 만나는 비용, 그리고 제한된 2시간. 그 안에 모든 걸 다 내가 원하는 질문, 내가 원하는 교감 할 수 있을까요? 책은요, 내가 원하는 시간에 그 사람이 와요. 막 그 사람이 확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 졸려. 나 일단 자고 내일 다시 얘기해. 책 덮어놓고 자고 내일 다시 보면 돼요. 아, 나 지금은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내년에 볼래. 그것도 가능해요. 내가 그거 이해 못했는데 한 번 더 얘기해 줄래? 한 번 더 나에게 얘기해 줄래? 책 다시 읽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이 책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시는 거예요. 이거 성경 읽는 분들 잘 아시죠? 성경 자체가 인격체잖아요. 말씀하시는 거에 대한 인격. 전 종교는 따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종교는 없는데 마치 그런 상태로 대화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군. 그렇게 좀 진행이 됩니다. 저는 7년 걸린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기까지. 근데 이제 시작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그동안 살아왔던 고집이 쉽게 버려지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쉽게 버려지지는 않는데 이제 또 깎여 나가겠죠? 저는 7년 걸렸어요. 원장님들은 더 빠르게 요런 부분들이 지혜가 쌓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인생에 대한 선배님들이 훨씬 더 많으시니까. 그래서 감히 후배가 좋은 방법 하나를 추천해드리자면 책 보시는 거 재밌습니다. 자, 운영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이 부분은 굉장히 퍼스널해요. 그러니까 개인적이라는 얘기예요. 원장님들의 상황이 다 달라요. 저 이전하려고 해요. 아니면은 뭐 이번에 매장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이런 것들. 몇 가지 사례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그러니까 원장님들 저한테 얘기하실 때는 잘 생각을 하세요. 사례로 다 항상 소개를 해버릴 거예요. 많이 이야기해주세요. 같이 도움 드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많이들 고민하시는 사례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자리가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 더 시내로 나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번화한 곳으로 나가고 싶어요. 여기에서 이제 갈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상담을 해드렸죠. 정말로 자리가 안 좋은 게 맞아요? 여기에서 그러면 그동안 오픈 초반에 영업이 잘 되고 괜찮았던 건 왜 그랬을까요? 확실하게 내가 자리가 안 좋은 거라면 그 주변에 다른 샵들도 전부 다 망했어야 돼요.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데는 뭘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시내로 나간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받을 수 있는 예상 객단가는 얼마일까요? 예상 객단가. 그리고 여기를 방문하는 주요 고객은 어디에서 올까요? 이 고객들은 뭘 보고 올까요? 뭘 보고 올까요? 뭘 검색해서 올까요? 인테리어 하는 거, 비용. 이 비용을 얼마 만에 회수할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했더니 안 옮기는 게 낫겠다.
라고 이제 결정하신 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이슈, 그 다음에 또는 뭐 이제 월세에 대한 이슈,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제대로 해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옮기신 분도 계시고.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는, 이제 그 출퇴근이 멀어서, 아이가 어려서, 이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럼 원장님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이가 그러니까 저는 아직 미혼이고 육아를 해보진 않았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무서워요. 이게 아이들이 있다면 제가 이 매주 강의를 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있었을 때 마음이 두 가지잖아요. 내가 이거 얼마 번다고 이 어린 애를 두고 엄마 찾는 애를 두고 내가 나왔나 막 이런 생각. 이게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나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이나 다 동일하시죠. 근데 저는 부모가 돼본 적은 없지만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기술을 가지고 계세요. 아버지는 자동차 정비업을 하고 계시고 어머니는 해요. 두 분 다 한 50년 되셨습니다. 50년 되셨고요. 제법 잘 나가는 벌이가 좋았던 기술자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이렇게 바닥에서 키워오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미용실 한켠에 이렇게 단칸방이 있어요. 내실. 내실이 있어요, 내실.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컸어요. 저랑 이제 작은 그 큰 동생이랑 둘이 있을 때. 우리 막내는 집이 있을 때, 빌라 집이 이제 생겼을 때 나왔으니까, 늦둥이가. 둘이서 거기서 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엄마가 머리 파마도 하고 있고, 커트도 하고 있고, 이모들한테 이제 막 간식도 뜯고, 뭐 사달라고 슈퍼 데리고 가고 막 이랬대요. 아빠 가게에도 카센터 거기 기름 있고 막 먼지 있고 얼마나 그래요? 거기도 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놀고 아빠가 근처에 이제 기사식당 같은 데에다가 돈 걸어 놓으면 거기에서 돈가스 사 먹고 막 이랬어요. 그게 불과 뭐 네다섯 살 됐겠죠? 그런 자녀로 컸어요. 그런 자녀로 이제 컸는데, 그렇게 서럽지 않았어요. 물론 떼쓰기도 했죠. 놀아줘, 뭐 나 이것도 해줘, 뭐 이렇게 하긴 했는데, 엄마랑 아빠랑 학원 뺑뺑이 돌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힘들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자녀를 생각하신다면, 자녀보다 원장님의 마음을 더 돌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집은 아직도 엄마랑 아빠가 어렸을 때 그런 충분한 돌봄을 못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금도 가만히 있으면 엄마가 진짜 뭐 하다못해 씻겨도 주는 그 정도로 막 이렇게 표현 그대로 물고 빤다 그러나? 아직도 그렇게 어리광을 다 받아주실 정도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너네 어렸을 때 많이 못 돌봐준 게 미안하대요. 지금도 생일상 차려주시고 지금도 막 뭐 같이 놀자고 하시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오히려 자녀들은 괜찮아요. 아이가 걱정이라면 자녀는 괜찮습니다. 친구들이랑 노는 게 점점 재밌어지고 그런 시기가 와요. 하지만 부모인 원장님들은 마음이 다를 수 있겠다. 그러면 육아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아이의 문제인지 아니면 원장님이 힘든 문제인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라는 이야기 해드려요. 이 부분들이 아무래도 여자 입장에서는 좀 이슈가 크죠. 그 외에, 그 외에 나는 애도 다 컸고 그다음에 뭐 이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이슈도 크게 없고 나는 일 쭉 할 거야 라고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드렸어요. 이야기해드렸어요. 매뉴얼 만드시라고. 매뉴얼. 하나부터 열까지 이제 매뉴얼 만드셔서 운영하시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습니다. 피부 관리샵 현재 트렌드가 궁금하다. 원장님들 현재 트렌드 뭐예요? 원장님들이 생각하시는 트렌드를 알려주세요. 뭐가 핫해요? 저 요즘에 자주 눈에 띄는 거 몇 개 운 띄워볼까요? 슈퍼 땡션, 그리고 뭐 에너지, MTS. MTS인데 요즘에는 그 인젝션 형태로 콕콕이 나오더라고요. 콕콕이. 원장님들 또 생각하시는 요즘 핫한 거 뭐 있나요? 정치 퇴치해야 돼. 저는 피부 관리는요, 트렌드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이, 이 트렌드가 없어요. 왜냐면, 골드 패치 있잖아요. 골드 패치. 이거 처음에 언제 나왔어요? 벌써 이거 15년도 더 됐어요. 비타민 관리, 이온토, MTS, 이거 뭐 어제 오늘 나온 거 아니거든요? 트렌드 없어요. 트렌드는 고객의 문제입니다. 고객의 문제. 고객의 문제. 고객의 문제가 트렌드죠. 음. 고객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원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채팅방에서 막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 컨셉을 잡는 거예요. 예민 피부. 예민 피부 관련한 제품들, 기기들, 그게 트렌드입니다. 예민 피부를 가진 고객들한테서는. 축소 관리를 하고 싶으신 분들, 축소 관리에 대한 기기, 테크닉, 그게 트렌드입니다. 여드름도 마찬가지. 이게 트렌드라고 할 게 뭐가 없냐면요. 우리 피부과, 병원. 요즘에 온담 많이 하시죠? 요거 이제 요런 턱 라인 잡아주는 거. 이렇게 턱 라인 잡아주는 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의료기기나 필러, 보톡스가 고객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줬다면 새로운 기계가 나올까요? 새로운 고객이 나올까요? 원장님들, 지방 흡입이 모든 비만인들의 완벽한 해결책이었다면 싹센다가 이 비만을 완벽하게 해결하는 그 진짜 신의 의약품이었다면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아직도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어요. 이 비밀은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답니다. 이 비밀이 계속해서 파헤쳐지고 있어요. 얘네가 해결이 되면 좀 잠잠해지죠. 예를 들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후시딘, 마데카솔, 이런 끝이잖아요. 피부나, 체형, 통증의 문제는 트렌드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퍼스널하기 때문에. 고객의 문제가 너무 다양하고 그 개개인의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트렌드가 아니라 이 트렌드가 기기나 제품이 아니라 원장님들의 주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그 같이 소통해 주시면서 채팅창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민 피부 키워드 검색량이 적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키워드 검색량이 적은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세요. 카페에 모여 있는지, 밴드에 모여 있는지, 분명히 어딘가에 모여 있어요. 거기를 찾으세요. 거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피부 문제점 상담법.
이 부분도 그 4대 문제성 강의를 통해서 진행해드렸어요. 4대 문제성 강의를 통해서 노화, 그다음에 예민, 여드름, 색소, 요 네 가지에 대해서 다뤄드렸고, 보너스 모공 관리까지 진행을 해드렸어요. 다음, 피부 타입별 클렌징 기초. 피부 타입별 클렌징 기초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들 이미 잘 알고 계세요. 잘 알고 계시고, 기본적으로 중성으로 사용하는 로션, 그 다음에 약간 여드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여드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비누, 폼 클렌징, 뭐 이런 부분들, 약 알칼리 사용하겠죠. 또는 이제 건조해서 올라온 여드름이면 약 산성, 이런 부분 사용하겠죠. 이제 노화 피부 같은 경우에도 로션 사용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오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 기초 제품이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장님들, 짜파게티의 영혼의 단짝이 뭔가요? 짜파게티의 영혼의 단짝. 바로 생각하시는 그거예요. 파김치거든요. 파김치 말고 다른 거 이제 생각하신 분들은 약간 국적 의심해 볼 거예요. 자, 짜파게티의 영혼의 단짝, 파김치입니다. 이제 얘기를 해요. 짜파게티랑 파김치 먹으면 엄청 맛있지. 그건 완전 국룰이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느 반찬 가게에서 파김치를 하나 샀어요. 와, 진짜 맛없대요. 그냥 파에다가, 파에다가 이렇게 고춧가루나 이런 거 이렇게 담갔다가 뺀 맛인데, 서운했어요. 굉장히 서운했어요. 마음이 그날. 굉장히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클렌징 타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렌징을 로션을 쓸 거냐, 비누를 쓸 거냐, 폼을 쓸 거냐, 약산성을 쓸 거냐, 이게 아니라 화장품 회사에서 어떤 배합으로 만들어줄 거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로션 중에서 A 회사, B 회사, C 회사에서 만들겠죠? 근데 A랑 B 회사 거는 같은 로션 타입이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안 쓰느니만 못해. 얘네들은 이걸 왜 만들었을까 싶어요. 근데 C 회사 제품은 로션이 너무 좋아요. 요런 식. A 회사에서 로션은 너무 별로였어. 클렌징 로션이나 이런 거 너무 별로였어요. 근데 비누를 기깔나게 만드네. 요런 거 있겠죠. 그게 레시피라고 생각합니다. 레시피라고 생각하고 기초 역시. 그래서 저는 원장님들이 이런 화장품을 다루실 때 내가 자신 있게 다룰 수 있는 제품들로 외관을 구성하시기를 바래요. 단일 회사는 뭐 하나가 좀 약해요. 뭔가 여기는 막 보습, 물광 이런 거는 최고인데 이 회사 제품으로 여드름은 안 잡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아시잖아요. 이런 걸 좀 복합적으로 활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상위 노출 방법이 궁금해요. 이거 굉장히 최근에 다뤘던 주제입니다. 네이버 플레이스 체험단 공략집에 다 나와 있어요. 오픈 후 신규 유치 방법이 궁금해요? 네이버 플레이스 체험단 공략집에 나와 있어요. 바로, 바로 됩니다. 프로그램, 이벤트, 행사 기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기획하는 방법이 궁금해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원장님들이 정가라고 하는 거를 먼저 세우셔야 돼요. 정가. 이 정가에서 나의 최종 할인가를 정하시는데, 보통은 30%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금액이 내가 받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내가 7만 원짜리 상품을 만들었어요. 뭐, 데콜테 10분, 얼굴, 얼굴 뭐 물방울 10분,
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 요건 7만 원짜리야 라고 하면 얼마 만들어야 돼요? 10만 원으로 정가를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회원 할인을 해주던 멤버십 할인을 해주던 아니면은 뭐 체험 할인을 해주던 아니면은 뭐 이벤트를 해주던 이 금액이 나와요. 사실 이거 큰 차이는 없지만 내가 원하는 최종 할인가 내가 원하는 최종 할인가가 원장님들이 받으실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30% 정도 할인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리고 원장님들 그런 얘기 들으셨죠? 할인율은 뭐다? 10% 할인, 25% 할인, 50% 할인, 뭐 이런 거 있죠. 할인율은 고객이 구매할 확률입니다. 50%를 할인해주면 절반의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 높아지고요. 10%를 할인해주면 10%의 고객이 구매하게 된다. 이렇게 할인율이란 곧 고객이 구매할 확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기획을 할 거예요. 기획을 할 거면 정가를 기준으로 이렇게 30% 할인, 최종 할인.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원장님들 이거 잘 모르시더라고요. 내가 100만 원짜리 정가 상품을 70만 원에 할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여기가. 자, 첫 번째는요, 90만 원짜리를 하나 만드세요. 100만 원짜리에서 90만 원 할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는 카드, 이거에 대한 거를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세 번째 할인율은 70만 원. 후기 작성해 주시고, 사진 동의해 주시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원장님들. 후기랑 사진 이런 거를 고객한테 지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최종으로 받고 싶은 금액은 이렇게 가면서 고객 후기, 마케팅 다 내가 이득 봤죠. 이게 견문이랑 연결이 됩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결국에는 이렇게 받았지만 고객은, 고객은 나에게 이 90만 원, 100만 원에 대한 가치를 준 거예요. 주신 거예요. 내가 앞으로 활용할 후기, 그 다음에 전후 사진, 이런 것들을 고객이 돈이 아닌 본인의 인상이나 마케팅 콘텐츠로 우리가 물물 교환을 한 거예요. 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기획하시고, 플러스 제한적이어야 돼요. 제한. 상시로 하지 마시고, 언제까지 하면 끝. 얄짤 없어야 돼요. 끝. 그런 식으로 계속 훈련이 되면 그 안에 고객님들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말씀드렸어요.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약이 좀 길 때가 있어요. 어디나 그렇죠. 미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오전이랑 저녁은 바쁜데 약간 중간 시간은 한가해. 그러면 바로 그냥 게릴라 때리는 거예요. 오늘 오면 40% 할인. 노는 것보단 나으니까. 일정한 프로그램에 제한을 둡니다. A 프로그램, B 프로그램, C 프로그램만 할인. 내일은 안 되나요? 이번 주 금요일은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오늘만 되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제가 최대 하루에 7명도 채워갔어요. 요 행사로. 제가 최근에도 그랬었는데, 진짜 조용했어요, 원장님들. 진짜 조용해서 저희가 예약이 2명 있었거든요. 어이없죠? 2명 있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2명 있었는데, 이날 제가 요런 게릴라 형태로 해가지고 15명까지 채웠어요. 13명을 만든 거죠. 하루 만에. 지독한 여자죠. 요 방식이 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자, 신규 회원을, 티켓팅 하는 거죠? 기존 고객 티켓팅.
리티켓팅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재티켓팅, 이어질 수 있는 방법들. 도 CS에 다 나와 있어요. CS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신년 이벤트 기획하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아, 원장님들 이거 생각보다, 생각보다 쉬운데, 진짜 생각보다 쉬운데, 시간이 질문 이야기 해드리다 보니까 많이 지났어요. 한번 해볼게요. 구글에요. 구글. 네이버 하지 말고, 네이버 말고, 구글. 이건 구글이 최고예요. 구글. 구글에, 음, 신년 이벤트, 피부, 요렇게 쳐보세요. 쫙 나와요. 벤치마킹이라고 하죠. 벤치마킹. 벤치마킹 할 게 쫙 나와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한 3개 정도 골라요. A, B, C. 요거를 우리 샵 나름의 아이디어로 짬뽕을 해요. 짬뽕을 해가지고 이렇게 뿅 나옵니다. 쉽죠? 자, 오픈 전 준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이 궁금하다. 이거는 한번 정리를 해드려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일단은 첫 번째 허가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뭐 사업자라든지, 뭐 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그 미용사 면허 있죠? 면허증. 요런 부분들. 이 부분들 준비하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저는 인테리어 할 때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뭐냐면 전기. 저희 전기 진짜 많이 쓰거든요. 코드 이거? 와, 그거 불편하면 못 살아요. 그리고 전동 베드. 전동 베드. 전동 베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게 제품, 기기. 이게 제일 안 중요해요. 얘는 원장님이 운영하시다 보면 동네 성향이나 고객 단가나 이런 거 보고 차근히 정하셔도 되고 하나씩 하나씩 들여오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들여오시면 되고 이제 요 사이에 내가 이제 프로그램 기획 요런 부분들이 있겠죠? 프로그램 기획, 이벤트. 뭐 이벤트야 온라인으로 그냥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져갈 거냐. 근데 이 프로그램도 어려울 거 없어요. 기본 관리, 특수 관리 해가지고 일단은 한 5개 정도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이제 오픈하면 고객님들이 알려줘요. 원장님 여긴 이거 안 해요? 원장님 이건 뭐 안 해요? 그때 채우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네이버 지역 광고, 요거 이제 유료 광고죠. 유료 광고, 유료 광고입니다. 효과 어떤가요? 저는 그냥 그래요. 저는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대단하게 좋을 것도 없어요. 다만 저희가 이제 마케팅 기법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단순 노출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단순 노출. 이거 강의할 때 몇 번 이야기해드렸는데 반복적으로 단순하게 노출만 되면 신뢰도가 쌓여요. 이건 뇌 인문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처음 보는 브랜드라도 원장님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바디 프렌즈가 언제부터 저렇게 큰 대기업 같은 느낌이었을까요? 안마의자 엄청 많잖아요. 언제부터 코웨이가 정수기의 대명사가 됐을까요? 이런 부분들. 단순 노출. 물론 여러 가지 제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한 거야. 광고, 그 다음에 내가 인터넷 어디 가면 거기 또 나와. 지나다니면 버스에 붙어 있어. 어디 건물에 있어. 고속도로 지나가면 거기 로고 보여.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만 봐도 나이키? 이게 단순 노출이에요. 여기에다가 뭐 나이키는 스포츠의 어떤 브랜드입니다. 뭐 줄줄이 막 쓸 필요가 없어요. 나이키. 뭐, 나 나이키. 뭐. 이게 단순 노출이거든요. 요즘에 그 이슈가 많습니다. 나이키 요즘 좀 별로야. 요즘 좀 질이 떨어져. 아디다스나 뭐 이런 게 더 좋아.
라고 하지만 신뢰도는 무너지지 않죠. 그동안 쌓아온 브랜드 아이덴티티도 있지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단순 노출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요. 그, 그런 목적으로 노출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단순 노출의 목적으로. 이걸로 뭔가 대단하게 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돈이 많이 드는데 이거를 그 돈 들여가지고 해도 1인 샵 기준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고객이 예약을 다 감당하시기가 어려워요. 자, 당근 홍보 효과 있나요? 저는 당근을 통해서 최대 300만 원 티켓팅까지 해왔어요. 그 외에도, 의외로 당근에서 50만 원권보다는 100만 원권 이상 잘 나오던데요? 멤버십? 그러면은 어때요? 효과 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해드렸습니다. 자, 고객 고정층, 나의 매니아를 만들고 싶어요. CS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에서 살아남는 법. 아까 우리 채팅방에서 원장님 한 분이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규 씨가 마른 게 트렌드래요. 신규 씨가 말한 게 트렌드다. 경기 침체가 된 게 트렌드다. 요 살아남는 법. 살아남는 법이 있습니다. 비수기에는 전체 100%의 자영업이나 뭐 이런 산업들 중에 70%가 안 되면 비수기, 30%가 잘 되면, 아니 30%, 그럼 나머지 30%는 잘 된다는 얘기예요. 어떻게든 살아남았다는 얘기죠. 성수기, 잘 되는, 화랑기, 호황기는 70%가 잘 되고, 이 중에서도 또 30%는 안 돼요. 이 중에서도 망해요. 우리는 요 70%, 잘 되는 70%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에마공에서 함께 가고 있는 거죠. 자, 임상 공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이야기 해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고객한테 할인을 제공을 하던 아니면은 고객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임상 만드세요. 임상 만드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삼각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렇게 삼각대가 준비되어 있어서 여기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각도가 살짝 이렇게 기울고 이렇게 기울고 요런 거. 그리고 위로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임상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삼각대를 그냥 두고 그 높이만 맞추셔도 비슷하게 나와요. 사진이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지할 수 있는 삼각대를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 편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하시면 빠르게 잘 하실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질문하신 게 맞는지는 조금 헷갈리는데 만약에 이 부분 아니면은 이야기해 주세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질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없어요. 저라면 안 쓰는 기기 먼저 쓸 거예요. 안 쓰는 기기. 있어요. 원장님들 그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 분명히 있어요. 그거. 원장님들이 지금 번뜩 생각한 그거. 저거 중고로 팔자니 너무 비싸게 사가지고 중고값에 너무 아깝고 그렇다고 쓰자니 손이 안 가고 그 처박혀 있는 그거. 걔를 어떻게 활용할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프로그램 뚝딱 나왔죠? 사지 말고. 제품도 사지 말고, 기계 사지 말고. 그리고 추가 하나 더. 재고 제품. 화장품 있죠, 화장품. 비싸게 사긴 했어요. 비싸게 사긴 했는데, 이거 너무 내가 쓰려니까 처음에는 너무 고가 제품이라 고객한테 선뜻 잘 안 써졌던 것들. 그런 거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 제품 쓰면 15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요거 하려면 내가 20만 원은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한 6개월 이상 쌓여있는 그 제품이요. 그 제품을 빨리 떨으세요. 10만 원이든 8만 원이든 빨리 떨어버리세요. 이벤트를 하시든 해가지고 얼른 떨어버리세요. 새 프로그램 뿅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내가 잘하는 거 있죠. 요건 이제 재고떨이 방식이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업그레이드 방식입니다. 내가 잘하는 거를 더하세요. 그럼 하나 뿅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예를 들어 원장님들이, 고객님들이 그래요. 원장님은 머리만 만져줘도 너무 시원해요. 두피 관리가 너무 시원해요. 그리고 원장님 또 이제 윤곽 관리 잘해요. 그러면은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는 두피 가볍게 2분 정도 해줬다. 그러면 얘를 7분으로 늘리세요. 그럼 테크닉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윤곽 이렇게 포함하면 새로운 프로그램 뿅 나왔다. 그쵸? 자, 여기까지. 이제 원장님들 아까 이제 넘어갔는데 예민 피부 고객님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고객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 카페에 있으면 카페에 침투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이 부분에 메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다루실 수 있으면 이거 매크로 추출을 하셔가지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홍보를 하시고요. 오픈 채팅이 있으면 오픈 채팅에 침투를 하시고요. 아니면 원장님이 오픈 채팅을 운영을 하세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을 만드세요. 예민 피부 모여라. 이거 어때요? 예민 피부 모여라. 정보 공유. 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내향적이신 분들이 많다니까. 내향적이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뭔가 침투해서 하기에는 약간 조금 어색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플레이스와 체험단 잘 활용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럼 요 체험단이 오셨을 때 뭘 꼭 찍어가야 돼요? 예민 피부 전문이라고 하는 이 배너, 이게 세워두는 스탠딩 배너나 아니면 그 원장님들의 임상북 있죠. 임상북 같은 거. 이런 거를 찍어 가야겠죠. 그 사람이 예민 피부가 아니면 따로 예민 관리를 안 하니까. 요거를 이제 반드시 노출을 해달라. 무조건. 그리고 플레이스에도 그런 부분들로 이게 좀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즘 약간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방식. 요건 이제 외향적이고 활발한 방식. 저는 잘 못해요. 그 외향적인 방식을. 외향적인 방식을 잘 하는 편은 아닌데, 조금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은 원장님들 중에서 분명히 외향적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또는 내향인인 걸 숨기고 외향인으로 사회화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런 부분들을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원장님들.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내년에 만나요.